회사 대표는 배임으로 감옥에 갔는데 정작 회사가 맞은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은 전액 취소됐다? 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기막힌 법적 역설, 형사상 유죄 판결과 세법상 현실의 차이를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리다 걸려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대표가 이용했던 중간거래 회사는 100% 가짜 유령 회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얽힌 매입 거래 규모만 무려 229억 원입니다. 와, 229억이요? 이 거래가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한 기업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첫 번째 파트, 형사처벌과 세금 폭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한 제강업체 대표가 불필요한 중간 운송업체를 슬쩍 끼워 넣어서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시간순으로 보면요. 2016년에 이 중간업체, 즉 A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드디어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 국세청이 이걸 딱 잡고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쾅 하고 투하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과세관청의 주장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범죄에 이용된 업체니까 보나마나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확신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요. 형사법원에서 이미 대표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맞다고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럼 저 중간업체는 완전 까짜 껍데기네. 거기서 끄는 세금 계산서도 다 휴지 조각이야.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때 국세청이 내세운 무기가 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사업장도 없고 용역도 안 했으면서 가짜 영수증을 끊었으니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 싹 다 토해내라라는 거였죠. 세 번째, 조세심판원의 대반전. 자, 회사는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와, 대박이지 않나요? 대표는 감옥에 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소송에서는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명백히 범죄에 연루된 회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차가운 경제적 팩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운송주선 업체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였던 겁니다. 정식으로 화물운송 허가증도 다 있고요. 자기들 굴삭기 같은 중장비도 있고 임차료 꼬박꼬박 내는 실제 사무실에 심지어 활동 중인 다른 고객사가 90곳이 넘었어요. 완전 정상적인 회사였던 거죠. 수치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던 이 회사가 문제의 그 제강업체 말고도 무려 90여 개의 다른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215억 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진짜 비즈니스 조직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경찰에서조차 야, 이건 도저히 가짜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별도로 진행되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그냥 무혐의로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경찰도 이 회사의 실체를 인정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형사상 배임, 대세법상 실체. 자, 이제 이 복잡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형사법은요, 대표가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세법은 완전히 달라요. 세법은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진짜 경제적 실체였느냐, 이것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표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세법에서도 무조건 가짜 거래로 치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셋째, 세법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현실만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기업이 땀 흘려 만들어낸 경제적 실체마저 법적으로 싹 다 증발해버려야 할까요? 죄는 확실히 밉지만 경제적 팩트는 지켜줘야 한다면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